자, 다시 애저 ML 스튜디오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여기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 속성을 보면 일단 모드는 랜덤 스위프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우리가 PPT에서 살펴봤던 엔타이어 그리드와 랜덤 그리드 이 두 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엔타이어 그리드를 선택한다 그러면 자, 엔타이어 그리드 모든 그리드에 대해서 실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레이블 이름이 뭐냐라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건 우리가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할 때 어떤 게 좋은 모델인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매트릭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트릭을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그러면 어큐러시나 프리시전, 리콜, F스코어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과 같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민 앱솔루트 에러 혹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에러 이런 에러 값들이냐 아니면 코에피셔ન્ટ 오브 디터미네이션 요게 기준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리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왕 학습시킬 거면 민 앱솔루트 에러 값이 낮은 것보다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이 낮은 게 특이점에 대해서도 에러 값이 크지 않은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혹시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48강을 다시 한번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정하는 기준 매트릭이 무엇이냐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자, 모든 그리드에 대해서 이 위클리 세일즈를 학습해서 가장 좋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을 가지는 걸 베스트 모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엔타이어 그리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엔타이어 그리드를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 클릭해보면 여기 레인지 모드로 되어 있고 여기에 2, 8, 32, 128, 1, 10, 50, 0.025, 0.05, 0.1, 0.2, 0.4, 20, 100, 50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내서 그 개수만 그 모델이 학습됩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3이에요. 몇이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바로 값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만 곱해도 10인데 거기에 5를 곱하니까 60 거기에 3 곱하면 180대 180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겠네요. 그거 학습 다 시키려면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타이어 그리드는 잘 쓰지 않는다.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랜덤 그리드를 선택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설정 값들을 그리드로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랜덤하게 몇 개만 뽑겠다라는 건데 그 랜덤한 개수를 몇 개 할 거냐가 여기에 설정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180개의 그리드 중에서 5개만 학습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 5 입력하시면 되고 5개 너무 적어. 난 100개 학습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 10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100도 사실 너무 많아요. 한 10 정도만 해도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스위프를 찾아보면 랜덤 스위프도 마찬가지로 총 몇 개의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거냐 그건 정해 주셔야 돼요. 랜덤으로 값을 정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델을 무한정 생성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델의 개수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시드, 랜덤으로 숫자 값,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뽑을 텐데 그때 랜덤하게 뽑는 방식을 고정을 할 텐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 9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컬럼은 아까 선택했던 위클리 세일즈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매트릭,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매트릭, 요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지금 리그레이션 모델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리그레이션 모델 만들 때 어떤 매트릭을 기준으로 좋은 모델을 선택할 거냐 하면 저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이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아까 이 부스티드 디스턴트 리그레이션 여기에서 랜덤 시드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이거 입력 안 하고 그냥 학습시켰었는데 1, 2, 3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와 똑같이 여기 1, 2, 3 쓰시고 여기에 9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아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 스플릿 할 때도 랜덤 시드를 썼었죠. 여기에 저는 88 썼었는데 이 세 개 모듈에서의 랜덤 시드가 저랑 똑같은 분은 똑같은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랜덤 스위프 방식으로 제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실행 다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델이 다 튜닝 되었습니다. 와, 제 거에서는 지금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한번 끊고 다시 했더니 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이 오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은 실습하실 때 저처럼 여기 맥시멈 넘버를 10으로 하지 말고 5로 하시길 바랍니다. 5로 해도 충분히 좋은 모델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럼 10개의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0개의 모델은 여기 1번 동그라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클릭해서 Visualize 해보면 짜잔! 총 10개의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나오고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그때 MAE 값, 그 다음에 RMSE 값,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R 스퀘어 값이 0.86인 것도 있고 0.9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모델도 학습이 되었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도 보면은 에러 값이 8300인 것도 있는데 점점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3552까지 에러 값이 떨어지는 모델도 만들어졌네요. 여러분들도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10개의 모델을 만들었지만 만약에 20개, 30개 이렇게 더 많은 개수의 모델을 만들면 더 다양한 지표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겠죠. 더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랜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했을 때 나오는 모델도 충분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화면 끄고요. 자, 우리가 1번 동그라미에서는 실제 만들어진 10개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2번 동그라미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 우리가 지정해준 RMSE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그 에러 값이 낮은 좋은 모델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모델을 다음에 또 학습시킬 수는 없다. 이 모델을 좀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2번 동그라미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Save as Trained 모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늘 Visualize만 썼는데 여기 이때 학습된 최고의 모델을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Save as Trained 모델 요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나온 학습된 모델을 저장합니다. 모델의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Trained Best 모델 그래서 월마트 레그레이션 이렇게 월마트 회기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온 가장 좋은 모델이다 라는 걸 제목으로 써주고 체크해 주시면 모델이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되냐고요? 자, 모듈 카테고리 중에서 그냥 저장되면 밑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뜰 거고요. 여기 보면 Saved Dataset 아래쪽에 오면 Trained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어보시면 쭉쭉쭉 여기에 Trained Best Model Walmart Regression 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학습시켰던 가장 좋은 모델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는지는 또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만드신 모델은 잘 저장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면 이 모듈이 어떻게 작동되는구나,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어떤 모드로 실습을 할 거냐, 그리고 최대 학습시킬 모델의 개수는 몇 개냐 인데, 여기 개수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10,000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10,000개까지 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0개 해도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이 기존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성능을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는 스코어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evaluate 모델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시켜서 나온 가장 좋은 모델을 스코어 모델의 앞쪽 동그라미와 연결해 줘야겠죠. 이 스코어 모델의 앞쪽 동그라미가 모델과 연결이 되는 쪽이죠. 뒤쪽 동그라미는 평가 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평가 데이터는 스플릿 데이터의 뒤쪽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evaluate 모델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evaluate 모델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행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기서 이제 평가하고 매트릭 계산 부분은 아마 30초? 네, 딱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여기 evaluate 모델의 아래쪽 동그라미 클릭해서 Visualize 해보겠습니다. 짜잔! 네, MAE 값이 1628이 나왔고요. RMSE 값이 3271. 근데 이게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은 지표인지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그냥 트레인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모델의 지표는 MAE가 4116 기억나시죠? 그리고 RMSE가 한 7000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R-스퀘어 값이 0.9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튜닝 했던 모델은 짜잔! 민 앱솔루트 에러 값이 1628, RMSE가 3200, 그 다음에 R-스퀘어가 0.97. 전반적으로 성능이 훨씬 좋아지고 에러 값도 반 이하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난번에 만든 모델의 성능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했지만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활용하거나 예측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의 지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걸 설정해서 이렇게 튜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좋은 결과 보니까 너무 신나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그 알고리즘마다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고, 그 파라미터 값을 레인지, 어떤 범위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값을 가지고 그리드, 표를 하나 생성해낼 수 있고, 이 표로 생성된 모든 경우의 수를 실행하는 게 바로 entire grid 모드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랜덤으로 몇 개만 선택을 해보자
라는 게 바로 랜덤 그리드 모드예요. 그래서 랜덤 그리드는 랜덤으로 선택되니까 좀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리소스도 훨씬 적게 쓰면서 모델의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엔타이어 그리드보다는 랜덤 그리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덤 스위프는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해준 이 범위 안에 있는 랜덤 값들, 우리가 10, 20, 50, 100 이렇게 적어놨었다면 10, 20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사이에 있는 한 17, 19, 48, 72 요렇게 완전 랜덤한 값을 선택해서 실행을 돌리는 게 랜덤 스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값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좀 알고 있다면 랜덤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 좋은 값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되지만 어떤 값들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에는 랜덤 스위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랜덤 그리드와 랜덤 스위프는 머신러닝에서 흔히 말하는 그리드 서치, 그 다음에 랜덤 서치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리드 서치, 그러니까 랜덤 그리드, 이 그리드 격자를 짜는 방식은 이 격자 안에서 정확하게 두 개가 매칭되는 조합값들 기준으로 그 값을 다 실행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랜덤으로 실행하거나 하는 게 그리드가 들어가 있는 그리드 서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딱 맞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아무 값이나 랜덤으로 찾아서 실행을 해보는 거, 그게 우리가 썼던 랜덤 스위프이고요. 머신러닝에서 흔히 랜덤 서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른 책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다가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썼던 랜덤 그리드와 랜덤 스위프 이런 개념과 유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제가 모델 학습시키는데도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언제 끝나지? 라고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실행 시켜놓고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해야 하는 일 한번 1시간 정도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끝나있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일 적당히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머신러닝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계속 쉽게 더 빠르게 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양한 설정 값들을 바꿔보면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